이혼 협상, 그러니까 협의 이혼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들어가야 될 3가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변호사 안교기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결과를 결정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감정이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고 나오고 누군가는 그때 왜 아무것도 못 가져왔을까 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협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3가지 자료를 실제 사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재산 전체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사례는 전체 재산에 대한 지도 없이 들어간 협의였는데요. 결혼 27년 차 50대 후반의 아내는 이 협의이혼을 서로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 말고는 별로 가진 재산도 없잖아. 이 말 이후에 협상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상대방이 그럼 아내 반 논아줘도 얼마 안 되네 하고 논의의 범위를 아파트 한 채를 나누는 걸로 결론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재산 분할 문제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 협의이혼을 할 적에 가능한 한 이 변호사에게 상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셔야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그 재산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 사연금이라든가 장기 적립형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재산 분할의 협의 대상인데 이것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드러난 재산만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협의이혼 시에 재산 전체를 목록화해 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퇴직금, 연금, 부채 이런 것까지 모두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범위에서 우리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협의의 범위가 먼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면 싸움의 크기가 훨씬 줄어듭니다. 상대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협의가 감정이 아니고 이제 계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협의는 얼마를 줄까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먼저 정해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바깥 생활, 사회에서 무슨 경제적 활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들어간 합의인 경우죠. 이 사례는 30년 차 주부였던 여성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생 저는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라는 말만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기여한 거, 정리된 기록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결과는 그건 다들 살림하고 애 키우고 그런 건 다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걸로 기여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들어간 그런 하향 조정이 된 사례였는데요. 같은 상황에서도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고 자기가 지내온 30년의 시간의 무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분하고는 자료를 다르게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의 타임라인을 다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양육 시기, 시부모의 간병기간,
남편이 뭐 이직하거나 승진할 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뭐 예컨대 집을 하나, 아파트를 샀는데 물론 명의는 남편으로 샀지만 자기가 그 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본인이 재산 축적에 대한 역할, 그런 기여도를 빼곡하게 메모를 해서 한 장의 연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가사, 돌봄 등 기여에는 어떤 그러니까 주장만이 아니고 그 기간과 반복성으로 그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황혼이원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 자료의 힘이 커집니다. 기여는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자료는요,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니까 소송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말로 협박하는 건 나쁜 겁니다. 하지만 계산된 이 준비는 다른 거죠. 기준 없이 끌려다니는 협의 현장에 가는 경우를 보면은요, 정말 안쓰럽고 답답하죠. 이 안에는 남편이 좋게 끝내자는 말만 믿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제안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어떤 상대방의 제안이 낮아도 그것을 반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에 맞는 건지도 모르는 채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준 합의를 했을 때 내 몫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례에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위원 상담으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온 사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 시에 예상되는 재산 분할의 범위,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최저선, 목표치까지, 그리고 협의위원 자리에서 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위 안에라면 협의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여기서 준비가 돼 있다 보니 마구 깎아 부르기가 매우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협의가 이 감정 싸움에서 이제 범위를 협상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소송을 말하지 않아도 소송을 이미 계산한 사람의 태도는 협의에서 명백하고 힘있게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재산의 전체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것은 협의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다음은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재산 형성과 재산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그 기록을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설득해보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송 예상표입니다. 협의를 하기 위한 하한선은 최소한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협의는 약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선택이 됩니다. 협의위원은 운에 맡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예측 가능한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협의위원에서 상대가 양보하는 순간에 반드시 나타내는 사인들, 그 신호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보다는 표정, 속도, 제한 방식에서 이미 결과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조금 더 덜 흔들릴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